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 배가 고파요. 당연히 개체한테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꼭 이 아침 첫 식사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물질이, 안녕하세요, 저는 윈다이어트 스튜디오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혈당 다이어트에 대해서 원리와 이론적 배경, 그리고 정말 손쉬운 4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다이어트가 나온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다이어트들이 결과가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다이어트들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었냐라고 하면은 칼로리 밸런스 모델이라는 걸 가지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진다 라고만 이야기했었거든요. 이 이론이 나온 거는 사실 100년도 넘어요. 100년이 넘게 어떤 한 가지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를 밀어붙였던 거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던 걸 줄였어요. 배가 고파요, 당연히. 참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오히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점점 더 단 것과 기름진 맛에 대한 갈망이 높아져요. 초강호식품에 대한 갈망이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근육은 빠지고 이후에 체지방이 늘어나고 내장지방이 늘어나는 결과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비만하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이 느끼는 이상한 정도의 이 배고픔, 이거는 잘못된 대사의 어떤 증상이지, 이거를 우리가 억지로 참으려고 하니까 더욱더 다이어트가 고통스럽고 실패하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먹는 칼로리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먹었던 이 영양소들이 나의 어떤 지방으로 가냐, 내장 지방으로 가냐, 혹은 근육으로 가냐, 이게 어디에 분포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사의 방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것들이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거를 꺼내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내장지방, 간지방으로 가버리고 배부름의 신호도 보내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허기진 고장난 대사의 몸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양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배가 고프고 항상 다이어트가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이론이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인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특히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요, 혈당이 올라요. 혈당이 오르면은 우리 몸은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물질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은 굉장히 강력한 저장 호르몬인 거죠. 인슐린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먹은 탄수화물에 의해 올라간 혈당이 지방으로 가느냐, 근육으로 가느냐, 혹은 뭐 내장지방이나 간지방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나온 게 우리가 하고 있는 혈당 다이어트인 거죠. 혈당 다이어트에서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실 이거는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이해하기도 직관적이어서 저도 좀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식전에 비해서 혈당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이 되는 어떤 그 그래프의 모양을 이야기하고요. 혈당 스파이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무 가파르게 혈당이 올라가니까 우리 몸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해요. 우리 몸에서 부교감 신경이라는 걸 자극해서 굉장히 좀 졸리고 좀 나른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요. 오히려 혈당이 음식을 먹기 전보다 1시간, 1시간 반 뒤에 더 떨어지는 현상들이 관찰이 돼요. 어떤 상대적 저혈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면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실 혈당이라는 거는 뇌가 사용하기 가장 좋은 영양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게 정확히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지금처럼 과거에 없었던 그 초가공식품이나 음료류를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제대로 어떤 적정량의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생기는 거고, 우리의 뇌는 떨어지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단맛과 기름진 맛에 대한 갈망을 엄청나게 올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식사를 했을 때 계속해서 하루 종일 반복되는 참을 수 없는 허기들을 느끼는 거죠. 그게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고혈당이 만들어낸 또 다른 대사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급하게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죠. 이 인슐린은 결국 이 혈당들이 저장되는 공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포도당이 가는 곳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근육과 지방이죠. 근육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해봤자 한 2배 정도 늘어나요. 그런데 지방으로 가는 길은 이 인슐린 양에 따라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10배, 15배 이렇게 지방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죠. 반복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시는 분이라면은 음식을 먹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가 가는 방향이 지방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넓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더욱더 대사를 고장나게 한 이유가 뭐냐? 너무나 많은 이 포도당들을 지방이 받아줘야 되니까 지방도 그냥 우리 몸에 건강한 피하 지방, 살 아래에 있는 지방이죠. 얘네가 다 받아줄 수가 없어서 내장 지방이라든지 간 지방 같이 원래는 지방이 저장되지 않아야 할 공간에도 지방이 쌓이게 되고, 얘네는 제대로 된 어떤 우리 몸에 뭐 열 발생시키거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을 분비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끼는 상태가 돼요. 결국 이 포도당이라는 거는 세포들의 먹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음식을 먹었는데 이 에너지들이 피 속으로 들어오자마자 잘못된 지방 저장 창고로 바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근육이 먹을 에너지는 없어지고, 이 잘못된 지방들은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음식들을 찾게 되고 배가 고프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대사를 고쳐야 이 계속되는 배고픔이 사라지고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체중이 점점점 감량될 수 있다라는 게 이 혈당 다이어트의 어떤 기본적인 이론의 어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이 혈당 다이어트를 하는 4가지 아주 손쉬운 방법들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아침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브렉퍼스트잖아요. 금식 이후에 먹는 첫 번째 식사거든요. 나는 아침을 잘 안 먹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녁 동안 굶은 다음에 먹는 첫 번째 입으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위장관이 대부분 다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움직임이 빨라지고요.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아침 첫 식사는 다른 끼니에 비해서 굉장히 흡수가 빠르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혈당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꼭 이 아침 첫 식사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백미나 면류 혹은 빵이나 음료 같이 굉장히 혈당 부하가 높은 음식, 빠르게 흡수되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1시간 정도 됐을 때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고요. 오히려 아침 식사를 하기 전보다 1시간,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더 떨어지게 돼요. 우리의 세포들이 이거 이상하다, 이 에너지가 갑자기 너무 빨리 떨어지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상대적 저혈당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면서 짜증이 나고요, 머리도 약간 멍해지는 것 같고, 뭔가 달달한 음식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당 부하가 높은 어떤 식사를 했을 때는 점심을 과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간식을 먹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져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가 그런 걸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애시당초 아침에 혈당 부하가 낮은 음식을 드셔야지 이 혈당 부하 이후에 따라오는 허기짐을 내가 참겠다라고 하시면 어려워져요.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걸 드셔야 됩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시간 자체가 달라요. 탄수화물은 뭐 한두 시간 정도 소장으로 내려간다면은 단백질이 풍부하게 되면은 2-3시간, 여기에 양질의 지방까지 있다 그러면 4시간, 5시간까지도 위장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내가 체중 감량을 좀 확실하게 하고 싶다. 아침에 단백질 쉐이크, 아몬드 밀크에 섞어서 올리브유 한 8에서 10cc 정도 마셔준다거나, 계란이나 뭐 닭가슴살, 견과류 혹은 이제 그린 샐러드나 방울토마토 열알 혹은 뭐 블루베리 한 열알 정도로 해서 주로 이제 단백질과 양질의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로 이루어진 아침 첫 식사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혈당 부하가 거의 없이 아침 첫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탄수화물은 언제 먹냐? 탄수화물은 오히려 점심에 먹는 거예요. 보통은 외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를 먼저 먹게 되면은 이후에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단백질과 식이섬유에 의해서 이 탄수화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조금 결정이 돼요. 한식이나 양식을 먹더라도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반찬이나 샐러드류가 있어요. 그런데 샐러드류를 먼저 먹지 않고 우리가 이제 뭐 백미를 바로 먹거나 혹은 이제 면류를 바로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 중에 보이는 식이섬유와 먼저 보이는 단백질류를 항상 먼저 드세요. 그런 다음에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중식을 드시더라도 짬뽕을 드실 때 그 건더기들을 먼저 먹는 거예요. 양파나 뭐 새우나 오징어나 이런 것들 먼저 먹고 면류를 먹게 되면은 이 면류에 흡수되는 속도가 이 단백질과 식이섬유와 섞이면서 흡수되는 속도도 느려지고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훨씬 더 완만하게 해주고요. 인슐린 분비량도 줄어들게 되고 근육으로 가는 이 포도당의 양이 더 많아져요. 그러다음에 세 번째 이 혈당 다이어트를 쉽게 하는 방법은요, 점심 식사를 하신 다음에 30분 정도 산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점심은 대부분 혈당 부하가 있는 음식들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라도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먹은 포도당이 어디로 분배될지에 굉장히 큰 차이가 생겨요. 점심에 내가 어떤 밥을 먹었다 혹은 면을 먹었다 그러면은 거꾸로 식사법을 해서 최대한 이 어떤 기울기를 낮췄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인슐린들이 분비가 됩니다. 혈당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혈당이 올라갔을 때 걸어준다 라고 하면은 근육들이 계속해서 이 연소를 해주기 때문에 근육으로 들어가는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식후에 걸어주는 거는 우리가 먹었을 때 올라가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 분배될지를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때 걸으셔라 라고 하는 거고, 한 30분 정도는 특히 야외를 걸어주신다 그러면은 혈당을 올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농도까지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야외를 산책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혈당 다이어트를 쉽게 하는 바로 네 번째, 밤에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거예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는 건요, 개체한테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란 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연 상태에서 어떤 동물이나 생명체가 잠을 못 자는 건요, 생명에 어떤 위험이 있는 그런 위험 상황이 아니면은 대부분 잘 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수면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이걸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인지하게 하는 시그널들이 작동을 하고요. 에너지가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한 그런 이 수십만 년 동안 새겨져 있던 DNA에 각인된 그 신호대로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런데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요, 기름진 것과 달달한 것에 대한 갈망을 엄청나게 높여요. 그리고 충동적이 되게 해요. 눈에 보이면 바로 먹게 만들어요. 장기적인 거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해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라면 눈앞에 보이는 걸 어찌됐든 간에 당장 먹게 해야 개체의 생존율이 올라갈 수 있었죠.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달달한 음식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때 나온 이 코티졸이 인슐린 저항성을 굉장히 올려요. 그래서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당뇨병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식사 후에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굉장히 쉽게 경험을 해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몸의 혈당을 올려요. 언제든지 우리 어떤 근육이나 뇌가 쓸 포도당을 혈중에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위험 신호인데, 사실은 이게 진짜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괜히 우리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만 만들고 극심한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만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이 가짜 배고픔과 이 당에 대한 갈망을 만드는 어떤 그런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호르몬이란 거죠. 게다가 이때 나온 이 코티졸은요, 내장 지방을 찌게 해요. 이 호르몬 자체 영향도 있지만 우리 몸도 이 인슐린 저항성을 점점 올리는 방향으로 우리 몸의 대사를 바꿔버려요. 아무런 대사에 문제가 없는 분들도 아침 공복 혈당이 100이 넘는 거를 굉장히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기 위해서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자. 이 네 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혈당 다이어트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거짓말처럼 당에 대한 갈망이 점점 줄어들고 그냥 배불리 먹으면서 나의 체중이 점점점 감소하는 걸 느낄 수 있게 돼요. 억지로 굶어서 계속해서 배고픔을 참는 것보다 나의 몸의 어떤 대사를 바꿔서 이 배고픔 자체를 줄여가는 다이어트가 훨씬 수월하고 더 맞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이런 대사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저희 컨텐츠로 계속 다뤄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